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서지입니다. 1월 11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활기. 대구는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LH가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부산은 전세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여요. 부영 사랑으로 임대 아파트 때문에 활기찬 것처럼 보여집니다. 단순 수치상으로는요. 하지만 체감상은 그러하지 아니하죠. 거래량 감소의 범위는 정부 정책. 정부 정책 6번 만에 지지난 정부, 아무튼 열몇 번의 이명박 정부군요. MB 정부 때 열몇 번에 걸쳐서 해놓을 만한 부동산 규제 해제책을 단 6번 만에 거의 해버리는 수준까지 와버렸는데요. 투자자들은 아마 생각할 거예요. 정부가 이 정도 속도로 빨리 규제 해제를 해준다면은, 이 정도 속도로 빨리 해준다면 분명히 양도세 면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올 거야. 취득세도 더 깎아줄 거야. 굳이 지금 안 사도 괜찮겠는데 나중에 5천만 원, 1억 지각비를 내고 사더라도 나중에 충분히 이 세금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이익을 보는 게 차라리 더 낫다고 판단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거래량 감소, 지금 1월달 부산은 역대 최저의 거래량 한 900건대, 월별 거래량 기준으로는 900건대 정도의 거래량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범위는 바로 정부 정책이다. 헛발질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 듭니다. 대현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31% 폭락. 제가 한 6개월 전쯤에 우영우 드라마를 보고 대구 방송에서 22투더, 20투더, 18투더 점점점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금 상당수의 아파트들이 부산 2년 전으로 회귀해 있는 상태죠. 그 다음 수순은 요거예요. 요거. 다시 2020년에 화려했던 그 시절보다 이전으로 돌아가는 현상도 아마 부산은 추후에 나타나지 않을까. 단기적인 흐름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오늘 대구 방송에서 써먹었는데 한 번 더 써먹어야 되겠어요. 자본주의가 태동했던 곳.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는 누구냐고 물었을 때, 가장 영향력을 끼친 책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얘들은 애덤 스미스를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칼 마르크스를 데리고 오고 자본론을 가지고 왔어요. 왜 이 사람이 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칼 마르크스는 뺄갱이잖아, 뺄갱이. 진보니 보수니 좌우로 나누는 거 좋아하는 이 동네, 이 경상도에서 뺄갱이는 왜 가지고 왔냐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이 영상들을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EBS 다큐 프라임인데요.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 그가 이 책을 써낸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어떤 세상을 꿈꿨는가? 물론 이상적이죠. 그러면 또 그 빨갱이만 보지 말고 이 파랭이도 한번 보자. 파랭이도. 애덤 스미스 국부론. 자, 그럼 이 사람이 또 꿈꿨던 건 무엇인가? 이 둘의 공통점은 모든 인류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데 골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골몰하나요? 우리는 편가르기만 골몰하고 있지,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단순히 서로 헐뜯고 편가르고 나누고 싸우고 우리는 거기에만 열중하고 있어요. 부동산 상승론, 하락론, 시장주의 이런 다 필요 없어요. 일단 편 갈라놓고 흑백으로 갈라놓고 싸우기만 합니다. 하다못해 중국도 이 검동고양이면 어떻고 이 허용고양이면 어떻노? 치만 잘 잡으면 되지. 이런 좀 유연한 사고가 필요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무조건 우상향이야 라는 이런 형이상학적인 이 관념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변화한다. 고정불변한 것은 없다. 이 변증법, 이거 빨갱이가 주장했던 거 아니야? 또 이럴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부동산 상황 속에서 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 그것들을 누군가가 주입해 놓은 거겠죠? 자, 중국 사람들은 위대한 사상가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대통령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사상가, 철학자 누구를 떠올리시나요? 저는 요 사람, 태계이항. 유림이라는 책, 이거 6권짜리 책이던가요? 5권짜리 책이던가요? 6권짜리군요. 읽은 지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요. 위대한 우리나라의 사상가, 철학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높은 경지에 이르렀던 이 태계이항의 이야기에서 저는 이 책 내용 다른 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상꼰대 중에 상꼰대, 나이 58세, 기대승 32세, 이 둘이 맞짱을 뜨죠. 맞짱을 뜹니다. 이 말단 벼슬아치와 성균관 대사성, 이 레벨루가 다른 이 두 사람이 맞짱을 뜨는데 철학적으로는 심도 깊은 논의를 합니다. 근데 기대승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태계 이양, 이 꼰대, 상꼰대에 이 엄청난 이 벼슬아치, 이 사람, 엄청난 벼슬에 있었던 이 사람. 근데 태계는 자신의 사상을 돌아보고 미흡하고 잘못된 점은 겸허히 받아들였다. 야, 나도 나이가 들면 이렇게 유연해지고 바뀔 수 있을까? 자신의 이론을 수정했다. 자기가 평생 동안 이렇게 해놓은 것을 수정하는 단계에 이르른다. 이게 쉽지 않다라는 부분, 유림 지금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사람을 가지고 왔는 이유는 좀 더 유연해지자. 지금 바뀌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그런 의미로 가져가 봤어요. 밤에 누워서 또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말씀을 한번 전달해 드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막상 방송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절반도 전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전세자금 대출도 고정금리, 금리도 낮춰주고 막 하려고 합니다. 결국 돈 풀기로 일관되는 정책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긴축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긴축으로 가고 있는데 긴축이 아니다. 그럼 돈을 푸는데 누구한테 푸느냐? 개인에게 풀어줍니다. 어떻게? 빚으로. 다시 빚으로 금자탑을 쌓으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요 빨갱이들을 어렵지는 않습니다. 원숭이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여책 나름대로 재미있습니다. 네, 뭐 자본론이니 이거 불온 서적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상적이지 않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도 한번 바꿔보자. 자, 아파트 가격 무작정 오르니까 서울 지역 출산율 무진장 떨어집니다. 합계 출산율 뭐 이런 것들 발표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죠. 최고의 인류가 낳은 최고의 피임약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류 최고의 피임약은 자본주의라고 했습니다. 자본주의. 자본주의만 도입되면 알아서 개체 수를 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자본주의가 오르냐? 사회주의가 오르냐? 그런 논쟁도 필요가 없어요.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면은 나중에 애들이 집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나중에 내가 지금 지니고 있던 집이 내가 노후가 되었을 때 그 집이 나의 노후 자금이 되어준다든지 나의 삶의 안전판이 되어줄 수 있을 텐데, 안 나아요. 안 나아. 결국 지금 단기적으로 집값이 올라서 이익인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손해보는 국면으로 갈지도 모르겠다. 누군가는 중간에 치고 빠지고 다를지도 모르겠지만, 앞부분 쓸데없는 말이 많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제 방송의 핵심적인 내용, 매도 물량, 분양권, 전월세, 그리고 거래량의 흐름. 지금 이 전월세 거래량 굉장히 주의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LH에 가려져서, LH 아니고 부영 사랑으로 임대 아파트에 가려져서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적은 시기거든요. 쉽지 않다. 앞으로 남아있는 물량들을 해결해내기 쉽지 않다는 부분. 자, 매도 물량 39,775건. 자, 오늘 수요일 전형적으로 거래 늘어나는 패턴. 하지만 지금 줄어드는 흐름은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매물은 줄어들고 있어요. 파는 사람들, 정부에 저 팔지 말라고 하니까 굳이 뭐 매물을 지금 막 급하게 내놓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만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후달리는 사람들도 일부 있을 거예요. 처분 조건 어제 무효화 시켰죠. 처분 조건도 무력화 시켰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굳이 안 팔아도 된다. 그럼 사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가? 굳이 지금 안 사도 된다. 정부가 이 속도로 규제 해제를 해준다면은 양도세 면제 혜택도 금방 그 다음 수순은 그거밖에 없어. 분명히 거래량 안 살아날 거야. 전세 물량, 제 방송의 핵심적인 부분이죠. 네. 올 1월 말 19,207건 예상되는데요. 지금 현재 18,880건. 작년 말 대비 물량을 넘어섰고 지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월세 물량도 지금 늘어나는 추세, 여전히 유효합니다. 작년 말 대비 한 300건 정도 늘어났고요. 이 흐름이 바뀌진 않을 것이다. 전체 임대 물량 최고치 35,560건. 3만 건 지금 넘어섰습니다. 부산 아파트 거래량 46건 중에 신고가는 한 건이 있었고요. 규제 해제 효과, 부산은 좀 심했더라. 정말. 10월달 규제 해제 효과, 다른 지역들은 3개월씩은 가지거든요. 근데 부산은 눈치 빠르대. 부산 사람들 눈치 빠르대. 규제 해제 효과, 조정 대상 지역 효과가 1개월밖에 가지 않았어요. 와, 이거 좀 심각합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전에는 어떠한 시련과 압박이 있더라도 규제만 해제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괜찮아. 그나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덜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웬걸 그 효과가 사라지는 것을 체감하는데 3개월이면 조카더라.
3개월 만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거래량 살아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1월의 거래량입니다. 1월의 거래량.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예상하는 추세대로 지금보다 예상하는 흐름보다 거래량은 조금 적은 상태로 진행이 되거든요. 이 상태로 가면은 1월달 거래량 900건 아래입니다. 900건. 여기 설날이 끼어 있잖아. 설날이 끼어 있어서 거래량이 적지만. 그 작년에는 설날이 없었을까요? 작년에도 설날이 있었어요. 지금 거래량 900건 아래란 말이에요. 작년 1월달에 1200건. 2월달에 1300건 거래량인데 지금 1월달 거래량 900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부산이 거래량 지금 이것도 지금 많은 상태다. 작년에 거래량도 많은 상태다. 부산의 아파트 80만 개, 서울의 아파트 180만 개. 이렇게 단순히 수치로 놓고 봤을 때 서울의 거래량 1000건 아래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산도 거래량 1000건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보다 거래가 2배나 활기를 띠고 있다는 그런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 웬걸? 부산도 거래량 줄어드는 거 한번 경험하고 나면 정말 시급합니다. 시급해요. 가격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요 정도 뭐 30% 정도 대형 평형 요 작년 이맘때쯤에 방송할 때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대형 평형은 거래 공백 때문에 거래 공백이니까 신고가 인정 요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래에는 그 현상도 사라졌는가 아마 제 방송 지속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나머지 20% 명륜동 힐스테이트 30% 롯데캐슬 15% 포레나 부산초읍 25% 정도 많이 빠지는 느낌 아니죠. 그러면 이게 지금 올라갔던 추세에서 한 30% 떨어졌다가 반등 요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근데 부산은 아직 아니다. 다른 지역들은 요런 반등이 지금 올지라도 부산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부산은 좀 더 하락한 이후에 요런 반등 규제 해제로 인한 반등 나올까. 그럼 이 반등하고 다시 치고 올라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차트? 그럼 이거에서 많이 본 차트 모양? 네, 그런 모양 같죠? 그러면 자 대연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가격이 어떻게 변화했냐 보니까 한창 때 11억 1000까지 갔던 것이 지금 가격이 7억 6,500 7억 6,500으로 오르죠. 그러면 나중에 이건 지금 9층이잖아. 9층이 7억 6,500이잖아. 분명히 이게 중상층으로 또 20층 이상 가격도 분명히 7억 중반대에 거래되는 현상이 또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겠죠. 이런 현상 나타납니다. 그럼 저층 가격은 물론 더 떨어지게 산정이 될 것이고 아무튼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다. 1년 사이에 2억 3억이 날아가는 현상. 근데 이거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죠. 특히 부산은 분양권 시장에서 먼저 체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티움 가격 30% 이상 하락했고요. 연산 롯데캐슬 골드폴의 가격 한 25% 정도.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1단지 25평형 5억. 근래 가격 잘 받은 것 같아요. 30% 정도 떨어졌지만 사람들이 25평형의 가격 그리고 9평형의 가격을 바라보는 그 시각 차이가 조금씩 생겨요. 이 지역에 따라서 더 가장 선호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의 가격들 이렇게 가격이 띠를 이루듯이 가격이 이렇게 형성되는 현상. 그러면 어떤 지역 하나가 좀 외곽 지역의 가격 하나가 많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야, 우리는 거기하고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비슷한 가격 흐름을 형성합니다. 지역별로. 그 현상도 나중에 보시겠고요. LG 메트로시티 4억 9,500. 자, 요런 가격. 자, 층수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가격이 시사하는 바, 매도인과 매수인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다? 매수인이 조금 더 우위를 점했다. 이런 느낌. 거제도 롯데캐슬 30% 정도 하락.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거의 40%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요. 합성물프레 시티즌파크 가격 25% 정도. 나머지 앞부분 오늘도 쓸데없는 말이 또 길어져서 뒷부분 별로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30% 20%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지만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은 모습에 나타나고 있고요. C형 아파트 가격 반토막 1억 7,500 1억 7,500 딱 이거 반토막 넣는 거네. 딱 반토막 13평형. 아마 또 이것도 뭐 80년 이런 아파트고 보니까 아마도 나중에 뭐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먼저 올랐던 선진입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도 작년에 제가 좀 말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좀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나중에 대응을 해도 괜찮겠더라. 건당 거래 대금 지금 2억 8천 1월달 아직까지 그렇게 전부 다 눈치 보기 장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00건 이하의 빙하기라고 했는데 900건 1월달에 900건 이하의 거래량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작년에도 떨어졌을 때 이것도 한 1200건 정도 됐었죠. 그 이전에 거래량 그리고 그 이전의 거래량
요렇게 지금 요렇게 지금 우하향하는 거래량 흐름. 이것이 갑자기 규제는 풀만큼 다 풀었어요. 그럼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죠. 과거처럼 요때처럼 요렇게 발사해줘야 되는데 없어요. 그게 없어요. 3억 미만 비중은 줄어들고 그 3, 4, 5억짜리 요런 물건들 상대적으로 많이 30% 40% 떨어져서 당장 매력적으로 보여서 일단 그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지금 시점에 뭐 내가 이사를 해야 되는 시점이나 뭐 결혼이나 뭐 이런 인생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선진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당장의 선진입이 그렇게 유리해 보이는 시장의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분양권 5건의 거래량이 있었고요. 분양권 직거래 비중은 그렇게 높은 편 아니에요. 20% 넘어가야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아파트 가격 2억씩 빠지는 것처럼 분양권 가격도 2억, 2.5 중간중간 분양하는 족족 이제 아마 미분양 평촌지역 보셨나요? 평촌지역 분양가 막 10억 넘어가는 거 했을 때 여기 완전히 죽 썼어요. 어제 발표됐었는데 죽 썼어요. 부산은 근래에 분양했던 곳들 나름대로 다 선방했어요. 가격 비싸지만 괜찮아. 미래 가치가 있으니까 괜찮아 보여 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지만 경쟁률 뭐 20대1 30대1 나와도 그거 미래의 수익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그 경쟁률이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 계약률이나 이런 것들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네, 전세거래량 124건. 근데 이게 상당수가 허수라는 부분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가 너무 많아요. 전체 거래량 많은 것처럼 양호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갑자기 어느 순간 뒤통수를 맞을지도 모르겠다. 레미안 장전 전세 가격 빠지는 거 보시면 8억 천까지 갔던 것이 4억 천 수준으로 4억 돌려줘야 돼요. 1.6억, 2.3억 이런 것들을 지탱하기 위해서 정부는 전세 자금 또 대출을 내준단 말이에요. 가격이 떨어지면 저절로 서민들의 삶은 또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빨리 안정을 찾아라고 대출을 내줘요. 뭐 특례 보금자리론 마냥 뭐 전세 자금 이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을 또 정부가 일정 부분 분담을 하겠다는 것인지 무엇인지 알 수는 아직까지 없어요. 세부적인 뉴스 내용은 저도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정을 찾아가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형 롯데캐슬 레전드 2.4억 레미안 장전 전세 가격 3.7억까지 떨어지기도 하네요. 근데 여전히 비싸다 이런 느낌. 이번 주 이제 또 금리 인상 앞두고 있잖아요. 금리 인상하고 그리고 이번 달 또 코픽스 금리는 조금 내려갈지도 모르겠어요. 1월 15일경에 발표되는 코픽스 금리,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그 코픽스 금리는 조금 낮아질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이 다시 혹시라도 얘들이 미친 척하고 금리를 많이 올린다거나 하면은 또 우리도 또 쟁걸음을 걸어야 될지도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전세시장 아직도 3억 비반 이상 비중이 높은 것 같고요. 구군별 전세 거래량 흐름 한번 보시면 특정 지역의 전세 거래량 부영 사랑으로 아마 요 동네지 싶어요. 부영 사랑으로 강서구에 있는 거 맞나요? 제가 어제는 부영 사랑으로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부영 사랑으로 가지고 오지 않았네요. 특정 지역 거래량이 늘어나는 현상. 그것도 1년, 2년, 1년, 2년 거의 2년 주기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현상들. 임대 아파트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 거래량 자체는 양호한 흐름인데 얘만 거래량이 괜찮고 다른 애들은 거래량이 시름시름거리는 현상. 당장 2020년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구별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에 임대아파트 거래량까지 늘어나니까 와 이거 엄청난 거래량이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거래량은 이 부영 사랑으로만 그렇지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가짜 거래량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도 지금 비율 보면은 전세가 이렇게 높으면 야 전세 사는 사람이 200명, 월세 사는 사람이 100명 이 정도 비율이라면 우리 집 전세집도 잘 빠지겠는 걸 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집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왜 못 갑니까? B라는 임대인이 A라는 임차인에게 야야야 가지마 좀 깎아줄게 있어봐 이런 현상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갱신거래가 가격 하락하는 현상 점점 비중이 늘어나는 거 제가 지난번에 약간 특집으로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월 말에 한 번씩 그 자료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C라는 임대인은 집을 비워두고 여기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A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오지 않더라는 거죠. 한번 비워버리면 그 집을 다시 채워넣기가 힘든 것이 지금 시장의 분위기다. 평균 전세 가격 굉장히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임대 아파트 때문에 이런 약간의 착시 현상도 있습니다. 갑자기 확 꺾여버렸잖아요.
전세 거래량 줄어들고 있고요. 3억 미만 비중 올라갔다. 이런 것들도 지금 일부 88%까지 아니거든요. 임대 아파트 때문에 착시 현상. 75에서 80% 사이, 75에서 80% 정도, 한 대략 한 75% 정도의 사람이 3억 미만의 전세에 살고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이 낮은 2억짜리 미만에, 요 좀 약간 문제는 있지만 대략 한 2명 중에 1명은 2억 미만의 전세에 살고 있다. 생각보다 사람들 돈이 그렇게 다 많지는 않다라는. 네, 4억 이상 비중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이게 너무 임대 아파트 때문에 너무 차트들이 많이 왜곡되고 있는 부분, 이것도 왜곡되고 있는 부분들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긴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 그냥 하나의 단순한 이벤트일 뿐이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임대 거래량 11월 들어서 부쩍 늘어나고 12월 들어서 부쩍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임대 거래량 때문에 예년 평균이 그랬었구나. 이제 찐 승부는 이제 1월 달에 가려질 것 같습니다. 매물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겠구나, 많이 쌓여 나가서 처리하는데 좀 골머리를 앓겠구나, 이런 느낌. 네, 긴 시간 시청 감사합니다.